정부도 지자체도 그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K가 붙어가지고 잘 된 거 몇 개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승진입니다. 사실 우리 최남수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관 사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다들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이슈가 된 게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업도 아직 셋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롱비치 사례 정도 뭐 몇 가지 사례는 있는데 이게 크게 인사이트는 못 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ESG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관은 그걸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셜 섹터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실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망해도 보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선한 의지가 사실은 기업으로서의 성과, 아까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으면 경영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속가능한 세상을 공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ESG도 아까 보여드렸던 SGS도 사실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려줄 환경, 이렇게 자연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 우리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을 안 했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월급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생활비가 35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두 달은 어디서 꼬 쓰고 막 이러면 되겠죠. 1, 2년까지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은 뻔히 보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타일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타일러 줍니다. 지구가 줄 수 있는 게 1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매년 1.75를 쓰고 있다. 연간 사용량을 7월 말이면 우리는 다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350만 원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본인의 저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거 당장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반년 동안 최근에 반년 동안 저는 ESG 경영 환경에서 어떤 변화들을 많이 목도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목표로서 삼고 있는 것이 SDGs입니다. 2015년도 유엔에서 발의하고 지금 열심히 이거 과제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고 해마다 이거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7개 목표와 세부적으로 169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것들을 열심히 실행한다면 그나마도 좀 나은 세상이 될 텐데 이것마저도 만만치는 않다는 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ESG를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표가 제가 출처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못 밝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ESG는 결국에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저기 가운데 보면 교집합이 나오죠. sustainabil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졌을 때만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ESG는 저희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게 광고잖아요. 이별하자. 알잖아. 예,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이 관계에 미래는 없다. 사실은 아마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시청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300만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하나금융이 이런 걸 ESG를 잘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건지 아니면 모델이 김수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ESG를 좀 재밌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자사의 활동들을 홍보하고 또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예요? 예, 볼보죠. 볼보가 그 극강의 안정성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항상 등장하는 것들은 극강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극한의 테스트 최근에 나온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아마 이 영상도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is is the big one, the 100-foot drop. So is this the ultimate safety test?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볼보가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ESG는 아까 투자자 관점에서 먼저 제기가 됐잖아요. 어제 날짜 장중에 종가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장중에 잠시 들어가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15개를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제가 사각박스 쳐놓은 기업 5개가 어떤 기업일까요? 여기가 전기차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미 기업들에게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엊그제 일요일에 MBC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ESG와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들을 좀 짤막하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양식품이죠. 오너가 사실은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회장은 지금 투옥 중이고요. 김정수 사장은 사실은 집행유예 중이죠. 그런데 올 초에 ESG 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장으로 살짝 취임을 합니다. ESG 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사회에 복귀하다 보니까 주주들도 반발이 심하겠죠. 사실 거버넌스가 굉장히,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분께 제가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사회에 쑥 등장해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훼손하는 일인 거죠. 근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ESG 경영 표명 이후에 오히려 평가 등급도 상향했다. 이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하나금융, 아까 광고 참 좋았잖아요. 근데 실제 없던 부회장 자리가 생기면서 ESG 업무를 총괄하게 됐는데 실제 지금 채용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은 사실은 ESG 중에서 특히 소셜 파트에서 윤리경영, 뭐 고용평등 이런 것들을 관장해야 될 자리에 과연 적합한가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사실은 수년간 14명의 사망과 연결되는 산재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ESG 중에서 S, 그 항목 중에서 안전한 근로 환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적합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기업들이 다 평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뭐 평가하는 기관만 60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포스코도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SK네트워크스는 리스크를 반영한 통합점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SK네트워크스도 최신원 회장이 지금 2천억 횡령으로 구속 중입니다. SK그룹은 사실은 ESG 경영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어떤 발현을 위해서 정말 애써준 그런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를 한 바는 크지만은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니까 사람들은 또 평가에 대한 또 불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실제 대기업들이 이제 평가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PR 부서가 다 있고 대중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이 평가의 가장 지금 치명적인 어떤 약점은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겠지만 실제 기업이 문제지를 받고 거기에 답을 써준 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평가가 일어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산재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슈를 기업이 어필을 할까요? 근데 ESG 아까 위원회 막 설립됐던 거 아까 최남수 교수님 그 발표 장표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신설했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에 28개 대기업이 또 위원회를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게 G 항목에서 평가 가점을 많이 받아요. 여성사회이사가 또 이렇게 취임을 하고 이러면 이게 평가가 잘 됩니다. 마치 요즘에 이런 걸 보면 뭐랄까요. 그냥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본질과 내재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KESG를 내놨죠. 지금 실무진들은 되게 뜨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웬 말이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부를 불신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딱 직관적으로 한 말씀만 여쭤볼게 시간도 없으니까 K가 붙어가지고 잘 된 거 몇 개 보셨어요? 전 두 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K팝, K방역. 그 외에 K가 붙어가지고 지금 그 세종시에는 이런 정부 공공기관 건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서로가 지금 ESG 정책 만드는 게 지금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도 지자체도 그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계속 주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펀드도 요즘에는 전부 다 ESG를 붙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편입 종목은 다 똑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상.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형 펀드가 쭉 유출되고 있는 와중에 ESG 펀드, ESG란 단어가 들어간 펀드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를 내렸습니다. 언론사들도 지금 난리 났죠. 상 주면서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ESG 클럽 여기 방송에 나왔죠. 뭐 영회비 2천만 원,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언론사들과 제가 악감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방송에 나온 거 제가 그냥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아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지역기업에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연락 오잖아요. 근데 언론사가 제의하는데 이렇게 거절하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는 뭐 강탈이라는 표현까지 막 쓰던데요, 방송에. 그래서 ESG, MSG도 아니고 에그도 아닌 ESG. 결국 우리가 ESG 워싱이라는 단어를 듣는 이유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빵 나눔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ESG를 붙였습니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뜨거워했습니다. 저희가 소셜공작소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그 사회공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하고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임팩트를 만들어 오는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ESG를 얘기는 합니다. 지금은 뭐 쓰레기만 주워도 우리 용진이 형 죄송합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진짜로 끝나는 형들이 많잖아요. 용진이 형, 택진이 형, 뭐 배달의 민족의 봉진이 형. 저는 성진인데요. 저도 성진이 형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만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그게 크게 바뀔 건 없는데 뭐 그걸 꼭 이렇게 곡해가지고 비판할 이유는 없겠지만 본질하고 보여지는 거 이것들 조금 너무 워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그 최남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까 최남수 교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결국에 ESG 바람 막 불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다들 난리죠. 이 정책 만든다고.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지난 4월 달이죠. 주로 이제 발전 공기업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뭐 심의 체계 구축하고 추진 계획 선포하고 위원회 우리 위원회 신설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평가 한번 했었거든요. 있어야 이게 또 가점이 돼요. 제가 너무 오늘 부정적인가요? 웬만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런 행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담당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업 설명회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최남수 교수님이 발표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스킵됐는데요. 한국 CSR 연구소와 넥스트 데일리가 공동 기획해서 발표한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죠. 광역 지자체 기초단체제 지속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장표에 제가 링크글을 걸어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발표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거버넌스를 어디에서 잘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앞선다, 뭐 이러면서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요. 오늘 전주에 왔으니까 전주 얘기만 하나 하자면 광역별 최고점 기초자치제에서 강원도는 춘천시가 1인데요. 예,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1위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ESG는 소비자가 원합니다. 그 소비자는 시민입니다. ESG 소비는 가치 소비의 어떤 확대형이죠.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 기업의 윤리성이나 투명성까지 다 고려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MZ세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 되는 거대한 인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소비의 주체이고요. 근데 이들은 요즘에 미닝아웃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신념을 통한 어떤 소비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은 불매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초연결된 시대에 그런 내용들을 다 공유하면서 과거에는 실제 내부 단속만 잘하면 안 나갈 그런 어떤 스토리들도 순식간에 5분 만에 10분 만에 전 국민이 아는 이슈가 됩니다. 반면에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돈줄도 내줍니다. 아시죠? 돈과 혼줄. 치킨집 그런 미담 사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군가 잘하고 있으면 와, 돈줄 좀 놔야겠어 그러면서 거기에 막 주문이 폭주합니다. 즉 가치 있는 소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결국에 투자자들도 기업은 어디를 보겠어요? 소비자 보거든요. 이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CJ 스팸 있잖아요. 스팸의 노란 뚜껑 아시죠? 스팸 만드시나요? 스팸 노란 뚜껑이 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 불필요한 이런 쓰레기를 왜 줬냐면서 이게 이제 반납 운동을 했었잖아요. 기업이 반응한 거는 그때 CJ 제일제당에서 저는 그런 반응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석 선물 세트에 뚜껑 없는 거를 상품으로 내놨거든요. 소비자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관과 민관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그걸 찾고 그거 원하는 것들을 또 원할 수 있게끔 그런 토론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게 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이 사진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전주시 ESG 협력 추진단의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요. 저도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거의 1시간 이상 지나갔을 겁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 참 여기에서 가능성을 본 게요. 시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기업, 시민단체,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들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한다는 것, 그 장을 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이미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런 협의체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관이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라가 아니라 그런 여러 이해관계들이 잘 녹아들고 그런 그릇들을 이 시에서 제공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주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결국 ESG가 이렇게 잘 되고 여기에 어떤 산하기관들 그리고 지역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 어떤 이런 ESG를 실천하면서 그것들이 행정 서비스로 잘 녹아들며 우리는 추구했던 지속가능한 세상, 지속가능한 전주, 그리고 그 주민들, 전주 시민들의 어떤 행복이 성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사례를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현재 ESG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여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ESG 중에 G를 먼저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두 분의 질문이
있는데요.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유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대답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ESG에서 이해관계자, 담당자들조차 이 일을 제외하고는 추진할 내용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S와 G의 영역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고려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김성진 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이가 잘 보인다라는 거는 아마 그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는 실제 지방 그리고 정부와 시민을 잇는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런 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시민을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고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오태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만약 전주시에서 기업에게 E와 S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전주시만의 강점을 부각하여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면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기업체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난번 그 협의체에서 미팅에서도 나왔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때까지는 관이 주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내밀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시민사회는 굉장히 성숙했죠.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안다고 또 감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협의체에서 나왔던 맨 마지막에 어떤 1차적인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시는 이런 판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리고 문제 정의도 정확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준다라면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협의체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잘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역량을 잘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